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식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식신 제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식신 제살을 하기 전에 식신은 무엇인지, 관성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식신은 나의 순수한 생명력과 표현력, 순수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기운, 순수하다. 내 몸에서 나가는 순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하늘의 질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하도에서부터 온 건데, 생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아. 요렇게 생하는 기운은 뭐 자연스럽다.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식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도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다. 그래서 순수하다. 요런 게 식신이고요. 물론 식상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식신 제살이니까 식신과 상관의 차이는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식상이 그렇다. 그럼 관성은 무엇이냐? 나를 규제하는 틀과 책임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 내가 지켜야 할 법규, 규칙, 조직, 명예, 이런 걸 의미를 하고, 뭐, 국가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집일 수도 있습니다. 뭐, 통금 시간. 요런 것이 이제 관성인 거죠. 나를 규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의미로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국가는 뭐 개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금극목을 해서 도끼가 쓰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필요한 것이 도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관성입니다. 그래서 관성을 사실 이해하는 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뭐, 요까지 하고, 식신제살이 무엇이냐면은, 어, 말 그대로 이제 식신이 살을 친다라는 의미인데, 요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 이 식신이라는 게 기운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관성을 제압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일주가 있고, 근데 이제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단은 구성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어, 일단 식신이 예를 들어서 식신 제살이 형성이 되려면은 식상이랑 관성이랑 있어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구성은 다 다르잖아요. 관성만 많고 식신이 없다면은 회피하거나 또 순응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듣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인상생이 되시는 분들은 인성으로 받기 때문에 또 이제 순응한다거나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식신제살은 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게 주체적인 의지가 좀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주체적인 특성. 그래서 주체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 해결. 해야 해라는 심리가 강한 것이 식신제살의 특징이니까 타인을 통제를 할 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자존심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한다는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이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 관성으로 극을 해요. 근데, 이것 봐라. 이런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균형이기는 해요. 식신이 너무 강해 관성을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눌러버린다면 오히려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만약에 이제
식신이 더 강하다. 엄청 강해요, 관성보다. 그러면은 무책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책임으로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식상이 너무 강하고 관성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보면은 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면은 약간 조금 뭐 식상은 있는데 관성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은 항상 좀 약간 무기력감이 조금은 올 수는 있습니다. 뭐 하는데도 계속 반대하고 뭐라 하고 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게 학습화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주에 식신이 있다. 식신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초년부터 식상이 매우 강해요. 연주는 사실 이게 국가자리 자체를 의미를 하거든요. 국가자리. 근데 이게 식상으로 이 대치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주는 혜택, 국가의 혜택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뭐 벌금을 좀 잘 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속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에 가속 카메라가 있어 이게 불만이 많다든지, 규제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게 연주에 있다고 하면 금묘화실적으로 초년부터 이렇게 이제 살아온 모습이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좀 불만이 많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가서 내가 또 시주에 또 식상이 있을 때, 뭐 식신이나 식상이나 요거는 하나로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년에 갈수록 자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좀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말년에 가야 책임을 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좀 주의하게 보는 게 있는데, 시주에 식상이 있거나 지장간에만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꾹 참다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식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조금 환경을 보죠. 눈치를 보고 맞춰줘요. 눈치를 보고 환경에 맞추는 성향이 있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무식상보다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클 수 있는 이 사주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주에만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좀 성향이 어떤지, 내가 스트레스 수치, 이 뇌파에서 스트레스 수치를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좋고, 이분들은 뭐 직업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취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주변에 있다면은 이게 물론 사주 원극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월 일에 연월에 관성이 강하고 시주에만 식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눈치를 좀 많이 본다고 한다면 좀 자기의 내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주에 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연주가 국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능을 한다. 그 다음에 학생 때는 또 이게 집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수능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사실 감정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약간 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착한 아이 증후군, 뭐 피터팬 이런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될 확률도 있습니다. 증후군. 그래서 마냥 너무 우리 아이는 때도 안 써, 뭐 너무 착해 이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감정, 생각이 어떤지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주에 관성이 있으신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면 갈수록 내가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되게 큰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시주 자리 자체가 내가 이제 아랫사람, 그 다음에 자식 자리기도 하니까 책임감이 크다. 책임감이 조금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식상과 관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균형이잖아요. 균형. 오, 글자가 못 알아보겠네. 균형.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사주 구성에 따른 균형이 가장 제일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환경과 기질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균형은 어떻게 잡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뇌파, 사주, 심리를 같이 상담하는 통합 상담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운의 성향인데 이 전체를 보고 약간 즉흥적으로 보고 긍정의 느낌은 있거든요. 이게 외부 환경에 외, 외부 환경에 긍정의 반응을 하는 게 운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네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저 새끼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자. 그 다음에 반대로 좌뇌 이성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도 좋긴 합니다. 관성이라는 게 다가왔을 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약간 식신을 이때는 전략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완전 부정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쓰자. 감정 소모를 덜 하자. 뭐를 하지 말자.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든지, 감정 소모를 덜 하든지, 요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은 제가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식신제살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는데 이런 내가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정말 식신제살은 양날의 검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 그래서 요렇게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이 같이 좀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강박, 혼자 혼자인 강박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도 나는 나고 환경은 환경이에요. 이 환경 탓을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주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죄의식도 가질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관성을 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관성의 관성의 틀, 틀을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식신제살이라서 이거를 깨닫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하려면은 이 생각, 사고의 유연함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 아까 주체성이 강하는 그 상황인 거죠.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 기저가 많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아야 오히려 그때 식신의 효율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 휴식입니다. 이 뇌파에서도 집중력,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이 휴식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식신제살에서 조금 휴식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벌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나 스스로를 챙기지 않고, 환경을 가꾸는 데에 되게 열일하는 일벌레로 살아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 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 뭐 더 나아가면 죽음이지만 하루의 삶에서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벌레 스스로 소모하고 있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식신제살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꿀 힘, 세상을 바꿀 힘입니다. 남들과 다른 정말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당연히 식상을 많이 써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많이 움직여야 뭘 하죠. 뭐, 안 움직이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운에도 오지가 않아요. 어쨌든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식신제살은 강력한 힘이다. 이건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남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나갈 때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다음에 나,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금 주변 환경 컨디션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에너지, 휴식을 통한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써야지 효율이 올라감을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에 대해서 깨닫는 건데, 결국 저도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이게 몰랐을 때는 번아웃이 오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는 그냥 무기력함, 공허함, 내가 이렇게까지 왜 살지? 요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동질감을 느끼고 되게 지금 오늘 식신제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재미나이가 이 이미지를 뽑아줬는데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 되면 이루면 뭐 해요? 허무해요. 나중에 훗날에 뭐 지금은 금의 시대고 자본주의의 시대고 부를 많이 축적을 해도 자식 농사 잘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시 돌아보는 그런 지혜,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 현실을 파악하는 거, 올바르게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돌아보고 이 식신제살의 힘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식신제살이 있으신 분들 꼭 건강하게 에너지를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시고 오늘 12월 29일 날 녹화를 하는데 모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6년 병원년 해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합 상담을 하고 있는 시아입니다. 감사합니다.